XSFM입니다. I, D, W, K.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꽤 오랫동안 드려온 말씀입니다. 자본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결정할 권한을 쥐고 흔들 것이다. 그 시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살을 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정확히는 그 의지를 제어해주는 약이지만요. (492회) 토요일 순서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윤세민 에디터와 제가 정재훈 약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의지와 무관하게 살을 뺄 수 있는 약이, 그러니까 찌고 싶은데 빠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굳은 의지 없어도 그렇죠. 뺄 수 있는 날씬한 몸매가 귀한 결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중꺽마가 아니어도 네, 살을 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디폴트일 수 있는. 네. 오싹하죠. 사실 모든 다이어트 약의 광고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힘들지 않게 뺄 수 있다. 네. 네. 근데 정말 그게 되다니 불쾌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시대가 온다니 안 받아들여도 이상합니다. 네. 네. 그럼 그냥 8, 90년대에 기자들이 말하던 그 마인드로 받아들일까? 이건 자본의 해악이며 신에 대한 도전이다. 네. 바벨탑이다. 인류의 절멸의 예고다. 글쎄요, 우린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떡해. 그러게요. 예. 당면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SF 영화를 보면은 이제 개연성을 설명을 하잖아요. 네. 국가가 왜 손 놓고 있었는가? 근데 또 그 질문도 동시에 할 수 있죠. 국가가 정말 손 놓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국가가 정말 손 놓고 있었으면 우리의 평균 수명은 여전히 40세였을 거예요. 맞아요. 예. 평균 수명을 넘어선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조금 더 넘어선 정재훈 약사와 광고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매일 매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드라마를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퇴소를 하자마자 나는 미용실에 가서 고동색 머리로 염색을 했다. 나는 언제까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가야 할까? 동화책 속에서, TV 드라마 속에서 이런 편견과 차별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청춘이라는 걸.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지금 어디야? 너네 집 앞. 달콤한 순간은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잊을 때마다 소개해드립니다. 레노버 싸게 사는 법. 데스크탑과 노트북은 겹치는 시장 같은데 사실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둘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겹치게 사요. 웬만한 노트북 대란이 일어도 사실 대란 없이 그거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청취자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XSFM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합니다. 액세스몰의 레노버 페이지로 가서 노트북 상품 보러 가기를 클릭하고 레노버몰에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전에 쿠폰 코드를 입력합니다. XSFM 숫자 2 레노버, XSFM2 LENOVO. 그리고 결제하고 꽤 오래 기다리면은 네. 노트북 전 제품 최대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의 쇼핑 사이트에서 아무리 폭탄 세일한다고 해도 저희가 주로 이깁니다. 그렇죠. 왜 어디서 20% 세일을 한다 그러면은 막 인스타 막 난리 나고 요즘 SNS 다 광고를 띄우니까 네. 광고 엄청 띄우고 커뮤니티 난리 나고 막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시 청취자 여러분께 쿠폰 코드로 20% 할인을 드립니다. 법인, 사업자, 임직원 전용의 레노버 프로 스토어는 더 좋은 조건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액세스몰 페이지를 경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벌어요. 우리는 저희예요. 노트북 시즌입니다.
식이학 사회학 먹는 이야기 (23년에) 처음으로 정재훈 약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먹는 얘기만 그동안 했는데요. 네. 약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먹는 것과 관련된 약입니다. 그렇긴 하죠. 300회 공개 방송을 할 때 오프닝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짧게 주어드는 문학의 지식으로 결국은 자본이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 관장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사이버펑크 2077 할 때도 그것도 깊은 연관이 있죠.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두 가지를 갈망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는 전지전능. 네. 그걸 이제 힘드니까 옛날에는 종교라는 어떤 가상의 존재로 신을 만들어서 그리로 가야지 했고, 또 하나는 영생입니다. 이건 네. 피지컬과 관련이 있죠. 노화를 늦춰주는 건 옛날에는 코스메틱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약과 이식의 영역으로 다가왔다는 뉴스들을, 과학 관련 기사들을 보면 종종 볼 수 있어요. 신으로 가는 영역에 대해서는 인문학이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챗 GPT에 월정액을 내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그게 유료였어요? 이제 유료가 됩니다. 다 전원 유료가 되는지 뭐 어떻게 알 수 없고, 또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또 경쟁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뭐 좀 더 싸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예, 오픈 서비스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겠고요. 물론 뭐 제 주변에 어떤 작가분들은 뭐 안심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챗 GPT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나 없나 보자 이러면서 테스트를 막 시켜봅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유럽 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야, 드골과 루이 14세의 대화를 가상으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그 둘이서 안녕, 난 루이 14세야. 넌 누구니? 난 드골이야. 어떻게 지내니? 난 1970년에 죽었어. 대화 끝. 뭐 좀 그런 정도로 아직 나 할 일 있겠구나. 그런데 피지컬의 영역에서는 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겪게 되는, 옛날에는 일반적인 노화 혹은 뭐 일반적인 변화였던 것이 이제는 돈 없는 사람만 겪게 되는 불행으로 변화할지도 모르겠네 라는 걱정을 가지고 뉴스를 볼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재훈 약사가 오늘 할 얘기를 그렇게 들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짚으신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합니다. 들을 때. 왜냐하면 10분짜리 시사방송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를 소개하다 끝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듣는 모두는요, 걱정합니다. 이거 얼마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진짜 현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우리가 뭐 전에 바이오 해킹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때. 바이오 해킹. 네. 그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냥 뭐 그런 거고, 바이오 해킹을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먹는 것들이나 쓰는 게 약이 아니고, 그냥 우리로 치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의학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그냥 뭐 저거 별거 아닌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쟤네들 원래 네이처 뒤져보면 쟤네들 원래 저런 것만 쓰는 놈들이야. 네. 그냥 한마디로 무시하고 마는. 네. 그 무시를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약이잖아요. 이게 다이어트 그 약들이 엄청난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도 어마어마해요. 효과도 어마어마해요. 다이어트 약이요? 네. 지금까지 흐름을 놓고 보면 갑자기 치명적인 어떤 새로운 부작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주 생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이 약의 사용을 가로막는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건 그냥 갈 것 같아요. 무슨 약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도대체? 네. 다이어트 얘기입니다. 다이어트 약이에요. 네. 다이어트 약인데. 다이어트 약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인스타만 켜봐도. 근데 이제까지의 다이어트 약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이어트 약 하면 우리나라 방송에서 제일 많이 다뤘던 다이어트 관련된 그 체중 감량 도와주는 약은 나비약이잖아요. 나비약. 나비약. 네. 소위. 알약이 뭐 나비처럼 생겼다고.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뭐 관심을 크게 가져본 적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약은 기본적으로 중추신경 흥분제. 그러니까 사람을 좀 흥분하고 자극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추신경 흥분제. 아, 그냥 카페인 같은. 네. 그러니까 심박수를 올리는. 그렇죠. 근데 카페인은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카페인 들어가면은 또 단계 더 땡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애매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조금
센 약들, 암페타민류라든지 더 센 약, 예를 들어서 코카인 중독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밥 안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그런 약들은 식욕을 억제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흥분시키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뭐 환각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었고. 암페타민 부작용은 한국인들이 어찌 보면 제일 많이 겪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애가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도 우리 애가 ADHD가 아닌가. 안절부절하다가 네. 암페타민 계통의 어떤 약들을 막 대량 투여하고 애들은 동공이 커지고 숨을 잘 못 쉬고 그런 일을 겪는 사례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던 걸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관련해서 이게 꼭 제가 지금 사례를 말씀드린 건 다이어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그 관련돼요. ADHD 약도. 그죠. 그거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진 않지만. 네. 그 부작용이 비슷했어요. 있어요. 네. 젊었을 때는 이제 기획사에서 보던 친구들 TV에서 보면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 곧 알려지겠지만 저희 회사가 음악 방송을 런칭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전체 회의도 했습니다. 그저께. 네. 그걸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좀 달라진 게 이 길을 걷다 보면 쇼핑센터에서 나오는 노래를 한 10년 동안 뭐가 뭔지 몰랐다가 이제 좀 들려요. 요즘 다시 트랙백을 하고 있어서. 네. 어제 미팅 장소에 나가서 들었더니 이거 소녀시대 컴백 노래. 네. 소녀시대 컴백 무대를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뭐 공부하느라고. 보고 가장 충격받았던 건 그거예요. 아니 이제는 중년 근처로 접어들기 시작한 양반들이 야 이거 활동 시작한다고 저렇게 금세 뼈만 남겨?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남자나 여자나 데뷔를 앞두고 있는 기획사에 처음 계약한 친구들 셋의 둘은 소화불량에 시달립니다. 소화제 남용. 더 나아가서는 이런 류의 약을 많이 먹다가 흥분 때문에 몸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봤었어요. 보면서 느꼈죠.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 어떤 먹는 것도 건드리지 말자. 저는 그런 21세기 초의 상식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정재훈 약사가 들려주실 얘기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이제 란 얘기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 ADHD 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ADHD 치료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어린이들한테 그걸 쓰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쉬기도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안 먹고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키 안 크고 그럴까봐.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학교 안 가는 방학 때는 뭐 약을 좀 중단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전문의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되죠. 근데 오늘 약은 이제 전혀 다른 약이에요. 네. 다이어트 약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건 무슨 칼로리를 커트해준다는 약도 있어요. 칼로리를 커트. 네. 그리고 이제 저 아는 형이 한동안 먹었던 게 약간 흥분시키는?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그걸 먹으면은 이미 먹고 나면 운동하기 전에 심장이 엄청 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박수를 올려가지고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다. 대사량을 높여가지고 뭐 그거 한참 먹는 사람도 봤었고. 대체로 그냥 카페인 먹고 운동하면 비슷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만큼 어마어마한 효과는 없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 판매하기엔 좋은 건데.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이게 원래 당뇨 신약으로 개발이 된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어떤 약인지 말씀드리다 보면 조금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인크레틴. 네. 인크레틴 이름을 처음에 붙였을 때는 영어로 이제 인테스틴이 장이잖아요. 네. 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있을 거다. 뭔가 밥 먹으면 호르몬이 나오는 게 있겠지라고 1930년대 생각을 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못 찾았어요. 그러게요. 장과 관련된 건 아직 인류가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분비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인슐린 분비가 되는 걸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존재를 못 찾은 게 반감기라고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 5분 이렇게 짧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분석하려고 보면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60년대에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게 나중에 결국 발견이 됐어요. 그는 발견을 했지만 이거 뭐 약으로 쓸 수가 있을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본딴 거를 만들어낸 거죠, 약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을 그대로 만들어서 약으로 쓰듯이 음. 이것도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그대로 만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에서 5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약으로 써봤자 효과 너무 금방 사라지잖아요. 2분에서 5분. 공장에서 나온 지 2분에서 5분 사이 없어지거나. 근데 이제 이 호르몬이 이 호르몬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반감기를 막 6일 길게 늘려놓은 거야. 또는 뭐 이제 뭐 여러 시간 그 목표로 연구했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당뇨를 치료하려고 써보니까 사람들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크레틴이라는 게 정확히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뇨를 치료하려고 내놨다는 건 아마도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게 만드는 그렇죠. 무슨 효과를 기대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밥 먹고 나면 인슐린도 나오지만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랑 관련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너무 작용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죠. 대식가들은 겁나 늦다거나 그게. 네. 근데 이제 이걸 작용 시간을 긴 걸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살이 빠지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발견된 게 아까 2분, 5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GLP-1이라고 하는 게 있고 GIP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GLP-1과 네. GIP.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둘 중에 처음에는 지금 이제 어떤 단계냐면요. 네. GLP-1에 작용하는 약, 그 약을 만들어 놓고 이 약을 작용 시간을 좀 길게 하고 좀 강력하게 만들면 살 많이 빠지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이제 나온 약이 있거든요. 뭐 약 이름이 세마글루티드라는 약입니다. 이게 세마글루티드라는 약인데요. 체중이 17.5%가 빠집니다. 아, 진짜요? 네, 어느 뭐 기간에? 1년 반 정도 보통 하거든요. 뭐 한 6, 70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17.5%, 17% 빠진다고 하면요. 네. 체중이 100kg 넘어가는 분들은 20kg 이상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도 비만에서 그 아래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많이 놀랐어요. 과학자들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약사도 다 놀랐거든요. 아니 빠져도 이게 뭐 17.5%가 빠진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아까 그걸 만든 회사는 이제 노보 노디스크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 이 경쟁사가 있어요. 네. 네. 일라이 릴리라고 인슐린도 이 두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데 이제 경쟁사 쪽에서 아까 이제 한쪽만 건드리는 거 말고 GIP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게 호르몬인 건 알겠는데 저건 뭐 단독으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약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약을 딱 만들었는데 이게 약이 아까 GLP-1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가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GIP라고 하는 데도 가서 작용을 하게 구조를 그렇게 양쪽에 다 달라붙게 만든 거예요. 예. 양쪽을 다 스위치를 이걸로 켜주니까 더 잘 빠져요. 살이 네. 이번에는 22.5%까지 빠집니다. 헐. 22.5%는 진짜로 이건 25kg 넘어가거든요. 체중 100kg 넘어가는 그렇죠. 분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상과학입니다. 네, 거의 뭐 이제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 언제부터 화제가 됐냐면 이 약을 이제 연구 개발하면은 임상 시험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이제 뭐 한 68주 이렇게 하는데 70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살이 너무 빠진 거예요. 70주면 15개월, 14개월인데 네. 그 정도의 기간에 그 정도 효과. 어마어마하니까 본인은 약을 계속 쓰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변인 통제가 돼야 되니까. 네. 이때는 이거 드시는 동안에 임상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산소 운동 평상시랑 똑같이 하세요. 평상시랑 똑같이 사세요. 이렇게 권장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평상시랑 똑같이 산 사람이 그렇게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신나죠? 자기가 죽지 않았다면, 죽을 병을 얻지 않았다면 참여한 사람들은? 너무 신나서 계속 쓰고 싶죠. 근데 약이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너무 막 괴로워하면서 약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중독이 됐네요. 중독이 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의 내리는 중독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만족도가 극한으로 높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중독이라고 하면 중독이 맞아요. 네. 그래서
파장이 진짜 컸어요. 근데 결국 약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여기 나왔다는 말씀은 이제 시장에 출시된. 네, 승인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당뇨용으로만 아직 나왔고요. 아마 이제 올해 2023년에 체중 조절용으로도 체중 감량 목적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말씀해 주신 걸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재밌는 게 모두 당뇨병 치료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되고 있으면서 비만 학회라든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든가 비만약으로 각광을 받는다던가 라는 말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약인 모모가 체중 감량에 탁월하다. 그건 우리가 흔히 아는 비아그라 스토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파장이 진짜 큽니다. 미국에서 진짜 파장이 커요. 그리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약을 당뇨 치료제로 판매를 할 때는 일단은 보험 처리가 되거든요. 그때는. 네. 근데 보험 처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약값을 놓고 봤을 때 보험 처리가 된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말입니까? 네,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험 처리가 되면. 네. 왜냐하면 누구하고 이제 이거를 거래를 해야 되는 딜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정부하고 해야 됩니다. 국가죠. 네. 국가하고. 국가나 또는 사설 민영 보험 회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보험회사에서는 당뇨 치료제로 당신들이 만든 약을 우리가 보험 처리를 해줄 테니 우리가 이 약을 보험 처리해주면 환자가 너네 고객이 몇 명이 되겠냐. 예를 들면 미국의 뭐 당뇨병 환자가 몇백만 명 또는 뭐 몇천만 명인데 우리가 이 약을 그냥 뭐 보험 처리를 해주면 너네는 그냥 고객이 줄을 서는 거니까 그렇죠. 싸게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잘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약값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보험 처리가 될 때는 그래서 약값이 많이 내려가요. 네. 정부하고 협상 과정에서. 그런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체중 감량을 위한 용도일 때는 말 그대로 시장가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샥스핀이 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등록은 당뇨병 약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 하고 아예 등록 자체를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요? 같은 약을요? 네. 용도에 따라서 어차피 처방을 낼 수가 있고요. 용도별로 승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당뇨 치료제로 나와 있는 것도 체중 조절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승인되지 않은 용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보험이 안 되는. 네, 보험도 안 되고. 네. 근데 아예 제약회사에서는 굳이 그걸 쓰지 말고 애초부터 체중 조절용으로는 따로 우리가 만든 게 있으니까 이걸 써라 하고 아예 제품명 다르게 쓰는 그렇게 해서 내면 되는구나. 똑같은 거. 똑같진 않겠지만. 하지만 핵심 기능은 동일한 놈이겠죠. 네, 보통 용량이나 이런 걸 좀 다르게 해가지고. 네. 보통 그런 식이에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들 약국 가면 용량이 다르죠. 네. 예.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용량 다르게 해가지고 출시를 또 할 거예요. 아직 그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전에 나온 17.5% 빠진다는 그 약은 이미 체중 조절용으로 따로 나온 게 있어요. 다이어트용으로. 약값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그게? 전혀 상상할 수 없죠. 이게 뭐 관심을 가져봤어요. 근데 최대한 상상해 볼게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습니다. 싸잡아서. 대부분의 재래식의 시장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어쩌구를 이야기하는 먹는 것, 보통 이제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그냥 식품입니다. 이것들 1개월분은 얼마 하고 뭐 연예인 내보내서 뭐 한국에 우리 많이 보던 걸로 하죠. 싸지 않아요. 네. 그 급여에서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해요. 지금 세민이가 알아냈네. 찾아내셨군요. 아니 왜냐면은 이 전에 이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유명한 다이어트 주사가 삭센다라는 게 이제 한창 유행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노보에서. 근데 그게 얼마였죠? 검색해 보니까 주사 한 방당 15만 원이더라고요. 이 정도 선인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더 하다가 제가 좀 놀란 거예요. 얼마로 찾아내셨어요? 2,300만 원이 나오네요. 1년에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1년치 2,300만 원. 한 달치가 한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한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인류의 대부분은 이 정도의 급여를 벌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 달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요. 아마 미국보다는 좀 저렴하게 그래도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충 뭐 물가가 뭐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날 정도입니다. 뭘로 기사가 났냐면
이제 물론 부익부 빈익빈 얘기 당연히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 얘기 당연히 나오고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이 그 걱정하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제는 몸매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이미 90년대, 80년대부터 비만이 가난의 상징이라는 연구는 사회학에서 일반적으로 다 인정되던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커뮤니티 댓글로도 비만은 그게 가난의 상징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가속화되고 완성될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사 맞아서 그걸로 날씬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체중 관리가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 버는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쓰겠죠. 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문 기사는 왜 나온 거냐면요. 그렇게 해서 살이 빠지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살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얼굴을 보시면 이제 중년에 특히 살을 빼면 얼굴에 이제 주름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20%가 넘게 빠지잖아요, 살이. 네네. 그러면 가죽이 남아 돌아요. 진짜 주름이 생겨요. 우리 이제 네. 몇몇 다이어트에 성공한 강아지들을 배를 만져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친구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세요. 아, 맞아요. 요즘 한국인들 다 늙었으니까. 네,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면 저도 그렇고 얼굴이 나간다 그러거든요. 네. 얼굴이 다 나가 있죠. 그게 이제 체중 맞아요. 조절이 잘 되고 유산소 운동이 예전보다 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다이어트에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점이죠. 빨리 안 하면 가죽 남아도는 수가 있다. 맞아요. 네. 어릴 때 해야 돼요. 전에 뭐 유튜브였는지 동영상이 맞아요. 살 뺀 분 막 이렇게 살 접힌 거. 진짜 인간 승리 다이어트를 하신 분? 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맞아요. 말하면 그게 꼭 지방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게 보디빌더들도 나중에 가죽 남아돕니다. 네네. 그렇군요. 대피가 빠지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기름하고 주름이 합쳐진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이제 살 빼는 용도로 나온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세마글루티드라는 약이 상품명이 웨고비예요. 네. 웨고비 주름이라는 게 웨고비 링클이라는 말이 생겨버렸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게 주름이 생길 정도면 이제 새로 나올 그게 상품명 지금 당뇨 쪽으로 마운자로라는 약인데요. 네. 그 약이 나오면 이제 그게 만약에 다이어트용으로 또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주름이 더 심해지겠죠. 근데 그러면 돈 있는 분들은 주름을 또 필어. 그렇죠. 그것도 돈으로 어떻게 해결을 얼굴을 하겠죠. 당기러. 또 갑니다 또. 리프팅을 하러. 네, 몇 천만 원을 쓰고.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 부자 시장은 부자 시장대로 살벌하잖아요. 이게 대기업이 처음에 일어설 때는 인프라로 일어서고 한국으로 말해볼까요? 껌 팔아서 일어서고 그렇습니다만 프랑스 최고의 대기업은 LVMH잖아요. 네. 부자들이 한번 계속 돈을 쓰는 것에 무서움. 근데 끼워 팔기 상품으로 또 돈 많이 쓸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약의 진입 장벽이 단순히 약값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부가되는 들어가는 돈이 더 필요한 거고. 네. 예. 사실 세 가지 돈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약값. 네. 두 번째는 주름 생기면 주름 성형해야 되고요. 네. 리프팅 해야 되고. 세 번째 옷을 새로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옷값까지 든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약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원래 개인의 욕망이라는 게 자본이 시켜서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인문학도니까 인문학이랑 맞춰보겠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이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닌지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후기자본주의란 늘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날씬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도 내 욕망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그걸 원하니까잖아요. 시장의 입장인 거예요. 시장의 입장. 내가 살을 빼야 되는 이유는. 시장의 입장에서 너무나 완벽한 패키지 상품입니다. 이거 지금. 네. XSFM입니다.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에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르 온유 마카롱.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오랜만이군, 매화. 그 안에서 참느라 고생이 많았네. 얼마나 답답했겠어. 3일 만에 밖에 나오니 한결 상쾌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더 크고 좋아 보이는군. 그런데 어떻게 절 나오게 한 거죠? 몰라? 매일 매화 덕분이지.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건 그런 거거든. 아,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그거? 앞으로 매일 만날 테니 기대하라고.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 에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마의 약을 우리가 효과를 보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의지와 무관하게 배변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건 그냥 곧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요파시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했죠. 네. 네.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불규칙한 식습관 등등 현대인의 배변 활동 위축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럼요. 결과도 다양하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차전자피, 17종의 혼합 유산균, 현미 배아, 미역, 다시마 등의 부재료를 엄선해서 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못 가는 여러분 혹은 자주 가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여러분들께 강추합니다. 매일 매화. 후기들을 자주 소개해드렸어요. 네, 이건 29데이즈에 비해서 훨씬 후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매가 고민되시는 분들은 먼저 액세스몰 페이지에서 후기들을 찬찬히 보시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상. 네. 예상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다이어트 관련된 어떤 제품이다. 네. 다이어트 약이다라고 하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잖아요. 운동이나 식이 조절로 살을 빼지 않는 이상 그런 약이나 어떤 보조 도구를 쓰게 되면 부작용이 심할 거다. 그렇죠. 이게 부작용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이 약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뭘까요? 있어요. 당뇨 치료. 일단은 제일 치명적인 거는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돌아가는 거 막을 수 없죠. 식욕이 갑자기 막 이제 되살아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계속 부자여지 된다는 거죠. 야, 연예인의 경우에는 평생 유지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인 약이군요. 맞아요. 사실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한 게 50대, 60대까지 계속해서 날씬한 몸 그리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연비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겁나 저연비예요. 네. 근데 이 저연비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저연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보통의 가솔린을 쓰는 힘센 트럭 정도였다면 이제는 두바이 길거리에 슈퍼카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매력적인 몸매를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을 훨씬 더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 정도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100만 원으로 된다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크지 않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연예인들이 이걸 쓰면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던 분들이 1,200만 원으로 이게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싸요. 네. 이분들이 이제 또 소셜미디어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이 품절입니다. 미국에서. 현재요? 네, 약이 막 계속 품절이 나요. 이게. 중국 시장에서 소비재들이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아시아로 넘어오면 더 엄청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품절이 나는 게 약을 적게 만들어서 그럴 것인가. 이게 사실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게 돈 많은 분들이 야, 냉장고에 일단 사재기. 어차피 보험이 안 되니까 네. 자기가 돈 내고 사고 싶은 만큼 사면 되거든요. 그렇죠. 나 저거 계속 써야 되는데. 기록도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꽉꽉 채워라.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게다가 아까 관련된 연구를 다룬 기사들을 보니까 동아시아인들한테 효과가 더 좋대요. 그런 말도 누군가가 사실이면 더 기뻤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도 만들어냈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만약에 풀리면 또 다른 노스페이스가 되겠죠. 근데 다만 옷, 신발, 가방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 사치제들은 모아놓는데 부동산이 들어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와인셀러에 10분의 1만 있어도 돼요. 맞아요. 아. 냉장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모든 사람이 썼을 때 이제 효과 너무 좋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게 네. 이게 이제 맞으면 구역이나 구토라고 그러죠. 오심구토. 요런 이제 증상. 그러니까 이제 밥만 먹으면 막 속이 메식거리고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더 적게 먹게 돼요. 그리고 네. 이미 일론 머스크랑 킴 카다시안이 인증을 했네요. 네. 이 약을 자기가 쓰고 있다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거의 더 저렴한 버전을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써본 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아, 진짜요? 인체 실험을. 네. 네. 궁금해서. 바이오 해커. 네.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이거, 제가 쓰는 거는 사실 이제 아직 당뇨 쪽으로만 승인이 된 거여가지고. 근데 네. 전 당뇨는 없어요. 당뇨는 없는데 체중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이제. 근데 사실 그것도 미국에서 그런 용도로 쓰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품절이 났대요. 아니, 그렇죠. 네. 누군가는 더 저렴한 버전을 쓰겠죠.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이거라도 쓰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이미 당뇨만 검색하면 그 관련된 거 판매하는 곳들이 줄줄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걸 처방을 받으러 이제 병원에 방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써보셨는데. 거고. 네, 써봤더니 저는 평상시에 특별히 이제 밥 먹고 나서 속이 힘들거나 한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네. 멀미가 심하게 난 적이 2번 있었어요. 차를 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확실히 그런 쪽으로 구역이나 구토 쪽에 부작용이 있구나. 라는 거는 느껴지더라고요. 멀미가 정말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에서 사실 네. 그때 이후로 안 느꼈던 그 멀미를 너무 심하게 느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차 탔을 때 그런 거지만 이 주사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그런 분들이 있대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사 이미 한 거가 반감기 6일짜리인데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건데 그런 구역구토가 있을 때 나 부작용 싫으니까 주사를 빼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은 도저히 못 참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 자체가 이게 이제 췌장 쪽에 가서 자극을 해가지고 드물지만 어떤 압류발이라든지 그런 심각한 부작용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곤 있습니다. 드문 부작용. 네, 드문 부작용이요. 누구나 우려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이렇게 중단해야 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약을 정부에서 승인한 걸 취소할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이 약이 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없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이 나온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런 약이 있으면은 핑계 댈 게 없잖아요. 체중에 있어서. 네네. 근데 당뇨 쪽으로는 아무튼 획기적인 약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제약회사들이 특허라든지 이런 걸 유지해야 되니까 약값을 비싸게 해서 특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돈을 최대한 많이 벌겠다 해서 비싸게 내놨다가 그렇죠. 나중에 만약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풀립니다.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요. 사실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거는 식품산업 쪽이야. 왜냐면 이거 이제 주사하고 나가지고 살이 빠진다는 게 먹어도 안 찌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거잖아요. 네, 적게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몇십 년 뒤도 아니고 당장도 걱정해야 할 것이 민간의 약이 풀리면 유통업자들이 전국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은 당뇨 환자가 아닌 민간에 팔기 위해 상당한 수량을 빼돌리겠죠. 따라서 지금 가격이 비싼 와중에도 그렇게 잘 살지 않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에게도 풀릴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화학적 의약품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진 그런 생물학적 의약품이다 보니까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만드는데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또 유통도 냉장 유통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럴까요? 네. 근데 이제 모르죠.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 발견될지 이게 맞으려고 마음 먹으면 맞아요. 못하는 짓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의심은 하긴 하는데 다만 sooner or later 아주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저도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주 대중화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아주 대중화 된다는 게 가능성이 좀 충분한 게
다른 이제까지의 다이어트하고 관련된 약들은 그 쓰게 되면 부작용도 많고 심혈관계 쪽이 무리를 줘가지고 그렇죠. 조기 사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체중은 줄어드는데 삶은 단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약은 사실 어쩌면 수명 연장이랑 관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먹는 걸 줄여주니까. 네. 요즘 종종 듣는 이야기. 네. 수명 연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섭취 칼로리를 줄여주고 약간 단식 효과를 모방한 그런 약들이 실제로 보면 당뇨인 분들한테 쓰니까요. 네. 당뇨인 분들 중에서 이런 약을 쓰는 분들, 당뇨인 분들 중에 이런 약을 쓰지 않는 분들의 사망 비교를 해본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로 효과가 있어요. 수명을 좀 길게 해준 효과가. 당뇨는 당력만 억제해주면 수많은 합병증이 나올 가능성을 줄여주니까 당연히 예상 가능합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예. 당뇨가 없는 분보다 당뇨가 있는 분이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뇨약으로 이런 걸 쓰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진짜 영화 속에서나 보던 부자들은 오래 사는 더 젊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든. 그렇겠죠. 네. 체중도 힘든데 이제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 시대로 갈 가능성이 뭐 당장 5년, 10년 안에는 안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20, 30년이 지난다. 우리 뒷세대. 네. 그래서 모르는 일이야. 와, 생각보다 영향이 많구나. 체중 감소나 다이어트나 몸의 유지는 사실 현대인에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예, 매일 못해도 2-3시간씩은 필요한 일이고, 근데 또 돈이 많으면은 그 시간도 없어지는 거네요. 그 시간도 버는 거네요, 그 사람들은. 맞아요. 이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일찍 늙고 늦게 늙는 데에는 적당한 햇빛. 옛날 사람들은 적당한 햇빛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햇빛을 아예 못 보거나 햇빛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일찍 늙거나. 네. 예. 근골격계의 적당한 무리. 옛날 사람들은 하나도 무리하지 않아서 일찍 죽고, 보통 사람들은 너무 무리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네. 맞아요. 1900년대 초반의 사진 같은 거 보죠? 40이면 지금 우리 할머니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되게 다양한 조건들이 지금 충족됐기 때문에 옛날보다 사람들이 조금 오래 사는 건데,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하지만 우린 지금을 살아가니까 알잖아요. 비정규직은 몸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돈 벌다 말고 죽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겁나면 자기 몸에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돈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사는 시대예요, 이미. 근데 그게 맞아요. 평균 5년이었으면 앞으로는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하나 문제는 지금도 얘기를 해보면요. 그 정도 돈이면 나도 그냥 거기다가 써서 살 뺄래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겠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사회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거 맞는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거부하게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맞는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카레 전문점에 카레 먹으러 갔는데 카레 많이 안 줘가지고 삐진 적이 있었습니다. 밥은 조금 먹었지만 그 이제 체인점 보면 직영점은 그런 거 많이 주는데 네. 왜 이게 점주가 따로 있는 그런 그래요? 그래요? 처음 알았다.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왜냐면 맞아요. 그 체인인데 프랜차이즈인데 형편없는 곳이 있어요. 네. 심지어 햄버거도 유독 못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게 뭐야 싶은 데가 있어요. 카레 같은 진짜 더 심해요. 왜냐면 카레를 본사에서 사오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본사에서 사오는데 무한으로 카레를 리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주는 거야, 그냥. 네. 직영점은 그런 거 뭐 걱정 없이 그냥 막 퍼주는데 이 약을 직접 실험해 보셨는데 아예 식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니에요. 다만 그래 우리가 F&B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얘기하다 중단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네네. 아무튼 체중은 제가 한 5kg 정도 빠졌어요. 원래도 그렇게 빠질 때가 많이 없던 체형이었는데도 빠지네요. 네. 근데 뭐 저도 직업이 푸드라이터라는 핑계를 대고 막 먹다 보면은 그렇죠. 한 4-5kg은 금방 찌거든요. 네. 근데 찌워놨던 걸 다 뺐어요, 이걸로. 네. 이거를 주사를 한 경우에 먹다 보면 보통은 먹다가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라는 신호가 오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제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먹어도 잘 안 오거든요. 그게. 근데 이거를 딱 주사 맞았을 때는
배가 고플 땐 똑같이 고픈데 먹다 보면 빨리 끊게 된다. 빨리 수준을 내려놔 진짜. 제가 다른 누구보다. 와 기가 막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식품 산업 전반으로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탄수화물 들어간 음식일수록 더 많이 못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주사 맞았을 때 부패부터 망하겠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음식에 대한 식탐이 많이 줄어듭니다. 먹긴 먹어요. 근데 조금 더 양질로 해서 양이 적은 거를 찾겠죠. 맞아요. 실제로 뭐 먹고 싶다는 욕심낼 때 가장 많이 몸에 저장해 두려고 몸이 우리한테 시키는 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걸 안 찾게 된다. 맞아요. 근데 이건 F&B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겠네요. 근데 신기하고 복잡한 기분이네요. 인류가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거는 인류에게 청신호인데, 근데 부자만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직 이제 이건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써본 분들의 경험담이 이제 축적이 되잖아요. 특히 미국 쪽에서. 근데 그 축적된 경험담에 따르면 술이 약해집니다. 어머. 주량이 줄어들어요. 좋은 게 많아요. 그러게요. 이제 이 주사 맞고 나서 근데 술을 적게 먹는데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주류 산업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배부르면 술 안 먹어요. 네. 이제까지는 사실 어떤 약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식품업계에서 그 약이 나왔으니까 우리 긴장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약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F&B는 레드오션인 법이 없습니다. 네. 소비 시장이 위축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증가할 수도 없지만 사람의 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줄어들 리 없는 거죠. 시장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부수적인 효과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체중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체중하고 함께 혈압이라든지 혈당도 같이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도 이런 약들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은 앞으로 돈을 벌게 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런 쪽에 이제 약을 안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혈압과 혈당을 전문 영역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테니까요. 당장 혈압계나 혈당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죠. 혈압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혈압약을 뭐 예를 들어서 3가지 쓰던 사람이 2가지만 쓰거나 1가지만 쓰거나 그렇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류는 당뇨와 혈압, 고혈압, 저혈압과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 최전선에 있던 업체들 일부가 혹은 이제 거기와 무관한 업체들 일부가 도태될 것이고요. 가능성 있죠. 또 있네요. 보험회사도 그러네요. 보험회사요? 네. 왜요? 얼마 전에 설계사가 저한테 혈압 쪽, 그러니까 혈관 쪽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뭐라 그러고 갔거든요. 가능성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의료계 쪽의 영향을 이미 조금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미국에서 올해 뭐 때문에 또 떠들썩했었냐면 미국의 이제 소아 비만 있잖아요. 어린이들. 이 어린이 비만을 좀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자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약간 일부 영향은 줬다고 보여지는 게 무조건 어린이들을 뭐 수술만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위절제술 같은 뭐 우회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약들을 써보자. 어린이한테도. 이런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를 조금 그게 뭐 나쁘지 않다. 표준이다. 이렇게. 보통 그런 정도로 쓰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도를 쓰겠죠. 미국은 21세기 내내 지금 비만과 싸우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조정한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뭐냐면요. 생활 습관을 아무리 애들한테 바꾸라고 해도 그렇죠.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이제 관련된 말씀해 주신 거를 막 찾다 보니까 세마글루타이드의 체중 감소가 청소년에게 입증이 됐다는 기사가 되게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기사가 따로 났어? 근데 그런 맥락이군요. 그런 맥락이 있죠.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보면 이제 영부인이 미셸 오바마가
뭐 학교의 급식에 이제 뭐 채소를 늘리고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네, 네. 그러면 그쪽 학교 아이들하고 그런 개입을 전혀 안 한 그냥 뭐 햄버거 주는 쪽하고 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네. 많이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뭐 분식도 들리고 그렇죠, 그렇죠.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지방을 섭취를 줄이고 해도 뭐 별 소용이 없더라.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근데 이걸 방치하면 어린이들이 건강상의 문제도 성인이 돼서도 계속 가지게 되고. 그렇죠. 또 이제 그거 말고 낙인 찍히는 그런 문제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처해주는 게, 대응하는 게 어린이한테도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바꾼 거예요. 정치적 단어로서의 공격적은 여기서는 이제 호르몬 조절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생각도 못했던 게 이렇게 돼버리는 데는 새로 나온 약의 영향이 되게 크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뒤흔들어 놓은 게 예전에 프로작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프로젝. 네. 신경안정제. 그렇죠. 네. 그 우울증 치료제죠. 프로작이 나와가지고 미국을 프로작 네이션이다, 프로작의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조금만 기분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면 그런 약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엄청나게 대중적이라. 네, 대중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체중을 그렇게 또 그렇게 21세기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게 이거 쓰면 안 되겠는데 할 정도의 부정적인 연구 결과나 어떤 새로 발견되는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걸 약이라는 거는 쓰는 사람 숫자가 10만 명일 때하고 네. 뭐 1000만 명, 1억 명일 때하고 네, 다릅니다. 그렇겠죠. 네, 1억 명 썼는데 그 중에 진짜 치명적인 그런 게 나오면은 또 약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거기서 한 단계를 더 갈 가능성도 있어요. 한 단계 어디로 더 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GLP-1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GIP 요 두 가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건드렸잖아요. 네. 일단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까지 말씀드린 다른 호르몬은 익숙하지가 않은데 글루카곤 말씀드리면 생물 시간에 나 배운 건데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인슐린에 반대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다. 아마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 글루카곤 쪽에까지 가서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온 약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여겨지는 약은 듀얼 이중 작용제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 두 가지에 작용하는 약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글루카곤까지 해가지고 3중 작용제를 지금 임상시험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혈당 개선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쓰이는 건데 네. 이건 뭐에 도움이 됩니까? 거기다 붙이면. 생각해 보시면은요. 네. 글루카곤은 약간 어느 쪽이냐 하면 예. 이게 사람의 대사를 좀 높여주는 쪽에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살 빼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살 빼고 나가지고 대사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피곤하죠. 네. 살은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렇죠. 근데 그걸 글루카곤 가서 딱 하고 때려주는 그런 작용하는 약을 쓰게 되면 살이 계속 빠지면서 그렇겠죠. 안 그래도 식욕도 떨어지고 있는데 대사까지 올라가면은 살 빠지는 동안 계속 운동하고 앉았는. 그렇죠. 기운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시기상조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임상에 지금 이제 일상하는 그런 정도여가지고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진짜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쓸 수 없었던 그런 약들이 지금 막 이제 하나 둘씩 나오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사회로 가겠는데?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등 뒤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관된 것은 자본주의밖에 없어요. 살이 빠지면서도 막 미친 듯이 운동을 한다. 딱 봤을 때 가죽밖에 안 남은 어떤 막 데피니션이 엄청난 이런 휘트니스 선수인데 계속 운동만 하고 있는 그건 인스타와 틱톡용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실제로. 하지만 수십억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60초짜리 영상을 보면서 이걸 소비하잖아요. 네. 이걸 진짜 소비재로 체화시켜줄 수 있다는 메시지에 다름없습니다. 그런 약이라면. 맞아요. 그럼 결국 그 등 뒤에서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떠드는데 내내 웃고 있는 건 사람은 아니고요. 이걸 만들 제약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로비를 받을 뭐 전 세계 정치인들 정도가 있겠죠. 맞아요. 옛날에 리니지 관련해서 요즘 리니지 근황 이래가지고 올라온 글을 봤는데. 아, 그래요? 네. 무슨 이벤트를 했대요. 뭐야? 엄청 비싼 아이템을 쓰면은 경험치가 뻥튀기 된다는. 그걸 NC에서 직접 해요? 네, 그런 이벤트를 했었대요. 네. 그래서 이 고레벨 랭커들이 울면서 그걸 쓴다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뒤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고객 관리는 언제나 자발성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예, 거대 기업들은 자발성 있는 고객만 가지고 거대 기업이 될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요즘은 모든 TV를 끄고 TV를 켜서 다른 걸 연결한 대신에 모든 OTT를 매달 돈을 내서 보듯이 그거 사실 자발적인 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제약회사들도 그 방법을 쓰고 싶어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또 어떤 시점이 딱 되면 정부에서 이 정도로 효과가 입증이 됐으면 이거 전 국민한테 그냥 약간 확 낮춰가지고 공급해야 되겠어. 너네 무조건 만들어 하는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비만율을 확 낮추고 어쨌든 평균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약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여기에 하나 그래도 또 숨어있는 맹점이 있긴 있습니다. 주사잖아요. 네. 주사니까 아유 나는 그래도 주사는 안 맞을래 하는 분들이 있겠죠. 첨단 공포증 있는 분들이라든가. 뭐. 네. 그런데 이게 먹는 약으로도 가능해요. 경구가 나와요. 네. 이것도 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됩니까? 보통은 말이 원래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인슐린 먹어서 효과 없잖아요. 호르몬은 먹어서 효과 있는 호르몬이 되게 드물다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단백질인데요. 먹으면 다 소화돼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콜라겐 먹어봤자 효과 없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콜라겐도 단백질인데 먹으면 다 분해돼 버릴 텐데 흡수 안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이제까지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곱창 많이 먹는 놈들 다 피부 안 좋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먹는 약으로도 지금 당뇨 치료제로는 나와 있습니다. 자본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군요. 일단은 하나만 여기에서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게요. 예. 자본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제약회사에서 일단 이런 약들을 개발을 해서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소식이고. 그래요. 그렇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먹는 약으로도 만들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에요. 먹는 약으로 만들었을 때는 주사로 할 때 여러 배를 주고요. 그게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흡수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1%만 흡수가 됩니다. 그 1%가 흡수가 되도록 그냥 100%를 주면 되는 거예요. 약을 용량을 늘려가지고. 그리고 흡수를 촉진하는 흡수 촉진제를 함께 넣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약을 먹을 때 물도 한 컵만 마셔야지 2컵을 마시면 안 돼요. 오, 그래요? 네. 두 컵 마시면 흡수 촉진제가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딱 정해진 만큼만 마셔야 정확히 그 비율로 녹아가지고 흡수가 촉진이 돼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갔으면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약값을 충분히 낮추고 먹는 약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그때는 진짜 어쩌면 전 국민이 다 먹거나 최소한 전 국민의 한 50%가 이걸 먹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중증 비만인 사람들은 적어도 먹을 테니까 그러면은 인류가 비만해서 이제 아예 졸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이론적으로 봤을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 이제 그런 문제, 부자들만을 위한 당분간 그렇게 돼요. 네네. 그 부분에서 정말 그런 디스토피아로 갈 건가에 대한 그거 어떻게 정부에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논의가 하나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날씬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 날씬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로만 세상이 가득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건 상상 불가능. 그러니까요. 네. 뭐 하고 살 건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왠지 또 큰 게 힙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트렌드가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슨 영원히 살게 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사는 것보다 전부 다 5년, 10년씩을 더 산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진짜 고민거리가 많아지거든요. 인류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인류 개개인의 삶의 공통된 목표 하나가 해결되는군요. 네. 이제 그런 공통적 감성, 동시대 사람들이 느끼던 공통적 감성 같은 걸 우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대다수가 문맹이었을 때는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혹은 문맹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같은 것. 혹은 응급의료가 아예 없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생로병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같은 것.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감각이잖아요. 네. 우리의 후대는 누구는 비만이었고, 다수는 비만이었고, 경도 비만이었고, 소수만 아니었던 삶은 어땠을까를 상상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들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것처럼. 그쵸. 생각해보면, 야,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온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고민을 제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 약간 디테일만 다르지, 21세기에 나온 영화들이 상상한 미래는 대충 비슷비슷하게 다가오잖아요. 네. 물론 서로게이트는 반대로 예측했습니다. 가짜 몸을 들고 다니고 이제 진짜 몸은 누워있는 방식을 택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이버펑크에서 다뤘던 것처럼 신체 부위를 너무 많이 개조해서 이제 부작용으로 일찍 죽는다거나. 네. 근데 대충 비슷한 미래는 오긴 와요. 그리고 결국 부자들만 멋있는 외모, 멋있는 몸매, 건강을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반대쪽에 서 있다는 상상은 사실 모든 SF 소설에 한 번씩은 나왔던 내용이긴 하죠. 네. 네. 근데 사실 이미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 20-3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었던 게 이미 현실화가 된 게. 네. 이제 부자만 성형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죠? 네. 옛날에는 부자만 했죠. 그렇죠. 한국은 부자 나라인 게 문제긴 합니다만. 네.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냥 졸업 선물. 그냥 네. 중산층이어도. 네. 근데 진짜 성형수술해서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걸로 인생 역전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았을 거고. 근데 성형수술도 네. 우리가 지금 제기했던 문제들이 제기되긴 했었어요. 네. 미의 부익부 분익빈이라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완전히 반자본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끝내면 저는 그냥 스텝 1에서 이야기를 끝낸 거라고 봐요. 아니, 꼭 미용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 획기적인 기술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폐를 절반밖에 못 썼을 것이고 옛날이면. 근데 이제 21세기 사람이다 보니까 다행히 건강하게 몇 년 더 살고,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로 평생 살 수도 있는데 고관절 좋은 걸 얻어가지고 평생 또 이제 걸어다니면서 살 수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부자만 받을 수 있는 시술이나 약이었겠지만 나중에 어떤 나라들은 이걸 급여에 포함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급여 같은 체계가 없는 나라라면 보험사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어떤 분야들은 가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정치가 커버해주기도 하고. 맞아요. 자본주의의 고삐를 죄는 어떤 방식으로 인류에게 득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신약이 그렇게 가려고 할 거거든요. 네. 예. 리버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맞아요. 10년, 20년 뒤에. 네. 이게 진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진짜 질병이 되는 게요. 하나는 노화입니다, 노화. 노화를 요즘엔 자꾸 이제 어떤 질환으로 이미 가져왔어요. 노화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맞네. 네. 그게 저도 얘기 듣고 좀 신기하다가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21세기 초반부터 각국 정부에서 정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의학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한다. 근데 예방을 하고 싶으면 적이 필요해요. 뭘 적으로 정해놓고 그걸 막아야 될 거예요. 원흉은 노화밖에 더 있어요. 맞아요. 원흉 중에 원흉. 노화를 질병으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나 노화 싫으니까 정부에서 약값을 좀 주셔야 되겠어요? 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죠. 네. 지금은 사실 국가에서 재정을 노화 방지 쪽에다가 쓰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에 그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미국에서 항노화 쪽 연구하는 분이 네. 실제로 니르 바잘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놨어요. 당뇨약을 가지고. 이건 주사도 아니고요. 약값이 쌉니다. 메트로민이라고 하는 그 약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임상시험의 제목도
metformin 가지고 노화를 한번 타겟팅해보자. 그래서 이름을 TAM이라고 이렇게 TAM이라고 지어놨는데요. 한 7년 전부터 이거 매년 하겠다고 하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와서. 연구비가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연구비 안 들어와요.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도 선거 때 항노화 클러스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한 3,000명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임상시험을 해야지 되는데 3,000명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추적을 한다니 돈 엄청 들잖아요. 떼돈이 들죠. 네, 떼돈이 드는데 뭐 누가 돈 낸다 이런 루머만 무성하지만 이분은 사실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 과학자 니르 바잘라라는 분이 매년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창피해서 이제 못하겠다. 왜냐면 임상시험 승인까지 받아놨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성공을 한다. 그래서 진짜로 그 약 이미 데이터 나와 있어요. 그 약을 쓰면 당뇨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가 아닌 분들보다 수명이 더 연장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효과가 아니고 뭐 한 2년, 3년 이렇게 좀 짧아요.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명이 된다. 그런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노화는 질환이라면서. 그리고 이런 약을 쓰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 이거 전 국민한테 약값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비만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버펑크 2077은 거기서 약간 꼬는 스토리인 거죠. 그랬다가 정부하고 약값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밀당을 하다 말고 회사가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회사가 차린 군대가 국가를 이기는 네. 이제 그 정도 스토리로 꼬는 건 이제 문학의 스토리라고 치부해 보겠습니다. 네. 다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고버먼트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이런 신기술로 이제 가급적 전 국민을 안착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진짜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저만 생각해도 갑자기 야 이거 머리 깨지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네. 우리가 투표를 그쪽으로 하겠죠. 네. 네. 진짜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약들이 다 또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들인데요. 냉장고가 지금 없는 세상도 있잖아요. 지구상에. 네. 모든 뭐 국가가 다 냉장고 보급돼 있는 게 아니니까 코로나 백신 때도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진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가 되는 건데 야 이러다 진짜 전쟁 나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전쟁이 안 날 수도 있죠. 워낙에 이제 그런 빈부격차 심해지면은 가난한 나라들이 뭐 사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부자들만 어떤 구역에 막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내몰리고 네. 이런 것들이 이거 잘못하면 현실화가 되겠는데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진짜. 팬데믹이 그 시동을 거는 시기였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류의 신기술과 신약의 개발은 그냥 가속화의 일부일 테죠. 네. 제가 사실 그것은 알기 싫다에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그것 알기 싫을 때가 없었어요. 이건 진짜 정재훈 약사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건 진짜 알기 싫은데 하는 느낌이 약간 드는 지식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 심란합니다. 진짜 심란해요. 네. 한편으로는 그냥 반대는 못하겠고 좋은 일이 오 생기고 우울한 일이 오 생기는 미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좋아요. 정재훈 약사 조금 따뜻해지면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매일매화는 화장실을 자주 못 가시는 분, 더부룩해진 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 에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밸런타인데이 주간의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아카이브는 익명을 요청하신 한 청취자분께서 메일로 뉴스 아카이브 소재를 제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2월 17일입니다. 31년 전이군요.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내한 공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KOTB 팝의 역사에서 보이밴드의 개념을 재정립한 그룹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생각했던 것과도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팝스타라는 건 어차피 젊고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 그 개인에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게 돈으로 환산되는 시스템이니까. 네. 다만 거기에서 음악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제거해 놓은 뮤지션. 이 계보가 뉴키즈 온 더 블럭, BSB, 백스트리트 보이즈, 네. 그리고 엔싱크 정도로 흘러가죠. 아무튼 BTS 블랙핑크가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내한 공연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재작년 우리 방송 414회에서 손희산 선생이랑 마이클 잭슨 내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다룬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공연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뉴키즈 온 더 블럭은 호텔로 돌아갔어요. 근데 관객들이 공연장에서 안 돌아간 거예요. 계속 대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최 측하고 경찰이 환불 사태를 걱정을 해서 또 다른 소요가 생길까봐. 네, 왜냐면 이때는 온라인 환불 이런 게 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줘야 되잖아요. 환불 사태가 걱정이 돼서 뉴키즈 온 더 블럭 측에 공연을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뉴키즈 온 더 블럭이 이걸 받아들여서 3시간 반 뒤에 공연이 재개됐다고 하더라고요. 참람된 상황이죠. 그렇죠. 네. 지금 같으면 있을 수도 없어요. 이런 일은. 사고의 원인은 뭐 당연히 주최 측의 잘못이죠. 네, 스탠딩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스탠딩 공연을 모르니까 스탠딩석을 지금은 이제 구획별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때는 한 뭉텅이로 뒀으니까 뒤에서 밀려오는 거를 누가 억제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스탠딩 공연을 모르니까 이 스탠딩석을 두고 언론에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보는 좌석에 오히려 비싼 값을 매겼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언론에 그 보도 행태를 많이 보실 텐데 실로 아무것도 모르는 원시인들이 똑똑한 척하고 있는 것의 진수를 맛보시겠습니다. 이 메일을 주신 청취자분께서는 당시에 저급한 외국 가수 공연이나 따라다니는 청소년들을 탓하는 언론과 여론을 기억한다 하시면서 이태원 참사와 빗대어서 여전히 그때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씁쓸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절의 진짜 사회 분위기나 사고에 대한 보도 매체의 일반적인 시각이 어땠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디터가 일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반응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좀 더 상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공권력의 탓을 전혀 안 해요. 네. 경찰 탓을 전혀 안 하고 미쳤어요. 네, 주최 측의 탓을 하고 그리고 사고를 눈앞에 두고 다들 지잘난 척만 먼저 하느라고 누구도 애도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참람돼요. 네. 그 외의 이야기들은 무슨 주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풍경만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서양 보이밴드에 열광하는 청소년들을 한심하게 보는 시각은 사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훨씬 심했습니다. 네, 요즘 일부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과 비슷하죠. 네. 뭐 동양인? 그렇죠.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어간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훨씬 심했던 거죠. 네. 16일 입국장에서 환호하는 청소년들을 보고 매일경제는 이날 여학생들의 소동으로 서울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등 국제관문에서의 추태를 유감없이 발휘라고 썼어요. 관광객들의 눈살을 지가 어떻게 알아? 참네. 그 외에 뭐 이제 공연하기 전에 호텔 지배인이 여학생들을 혼냈다느니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여학생들이 너무 추태를 부려서 지배인도 뭐 화를 낼 정도였다. 그 지배인은 지배인의 일이 있고 덕후는 덕후의 일이 있게 마련인데. 덕후를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그렇죠. 92년이에요. 뭐 여학생들이 전세버스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으려 노력했다느니 하면서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코만 박혀 있나? 그러니까 팬문화 자체를 광신도처럼 전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었어요. 맞아요. 시각이 다양해진 건 오히려 사고가 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는 비판 일반도였다가 사고 난 후에 이제 다양한 시각들이 드러난 거죠. 이때 사고가 나서 주최 측인 서라벌 레코드의 사장은 이틀 만에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서라벌 레코드사도 부도가 났습니다. 네. 문화부 장관은 아예 외국 가수의 초청을 불허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야.
그 덕분에 예정되어 있던 잉베이 말름스틴과 마이클 잭슨의 내한이 취소됐습니다. 마이클 잭슨 취소됐다는 건 기억하고 있었는데 잉베이 맘스틴이 이것 때문에 못 왔다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랬더라고요. 잉베이 맘스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오지 그냥. 네. 서라발 레코드사에서 주최를 했거든요. 예, 신기합니다. 신기한 건 이런 분위기에서 11월 달에 MC 해머는 내한에서 공연을 하고 갔더라고요. 네, 해머가 왔다 갔습니다. 그 해. 이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입국할 때 공항에 경찰을 120명을 배치했는데 한번 뛰어봤으니까 단 한 명의 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 시절 얘기는 자세히 설명해봐야 뭐 재미없는 얘기입니다만 힙합의 대중적인 인기가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아이돌형 힙합 가수를 한번 미국에서 만들어봐요. 대표적인 게 그 시절에 비슷하게 나왔던 바닐라 아이스와 MC 해머였는데 두 사람 다 허수였죠, 허수. 라디오에서 많이 트니까, 홍보 때문에, 프로모션 비용을 받고 라디오에서 많이 트니까 판이 많이 팔렸는데, 실제로는 열정적인 팬은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사실 MC 해머 같은 경우에 그 당시 20대나, 뭐, 이태원 나이트 같은 데서 열정적인 인기가 있었을 텐데,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 같은 경우에는 보이밴드와 해머는 과가 달라요. 뉴키즈 온 더 블록은 알았지만 MC 해머는 몰랐거든요. 네, 제가 애면 울었을 거예요. 바지 저기 뭐야 이러면서. 2월 19일 조선일보에는 아직 감독으로 데뷔하기 직전에 유하 시인이 칼럼을 썼어요. 네. 제목은 비디오 세대의 혼돈과 도피, 가짜 신화에 매달려 자아회복 모색. 그 당시 분위기를 살짝 알 수 있죠. 유하 감독. 제가 지적하는 가장 전형적인 상록수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지식인입니다. 그 시절의 글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9일 한겨레에는 식민지 문화는 여기까지 왔다. 뉴키즈가 짓밟은 우리의 딸들. NL적 사고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네. 이 칼럼에서 뉴키즈 온 더 블록을 미국에서 온 염소 새끼들이라고 해요. 가장 위대하다는 건가요? GOAT? Greatest of all time. 정확히 염소 새끼라고 해요. 키즈는 어원이 원래 염소 새끼다라고 하면서. 와, 자, 제가 이제 저희들이 가끔 이제 전해드리는 옛날 언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혐오가 요즘 대중화되지 않았냐? 아니에요. 미디어가 대중화됐을 뿐이에요. 혐오는 원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서양 문화에 대한 적대감을 유감없이 드러내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당시 한겨레니까 또 창간된 지 얼마 안 됐던 민족주의 추천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한겨레니까. 그렇죠. 민족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게 이제 왜 서양 문화에 열광하느냐. 우리 문화가 부재해서 그렇다. 청소년 문화에. 그러면서 풍물패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교조를 탄압한 정권을 비판하면서 끝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진보적 민족주의자들 8, 90년대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한국의 그 사람들이 과연 대중문화가 발리우드처럼 됐으면 만족했을까? 인도처럼 됐으면? 아니요. 똑같은 소리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도에서도 요즘 발리우드가 옛 같지 않다. 음악시장이 옛 같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똑같이 인도예요. 다 똑같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다 똑같이 춤을 한 번씩 춥니다. 대신에 그 앞에 람보르기니가 쫙 있어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인도인데 아무리 봐도 춤추는 것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싫어요. 민족주의자들은 변화가 싫습니다. 본인들이 움츠러든 짐승들이라는 걸 인정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심청과 완창을 듣고 있길 바라는 거죠. 네. 람보르기니 나오면 안 돼요. 그 와중에. 그렇죠. 심청이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복귀하는 거야. 그렇죠. 바다색. 그렇죠. 아쿠아 컬러에. 예.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는 20일부터 바로 사고 다음 날이죠. 다다음 날이군요. 뉴키즈 세대라는 기획 연재 기사를 내요. 자, 행정을 비판하지 않고 세대 혐오를 일삼습니다. 첫 화의 제목은 폭발할 동기 찾는 위험한 풍선. 이때 기사 되게 문학적이었어요. 폭발할 동기를 찾는 위험한 풍선. 이거 뭐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중국 비행물체를 비난하는 미국 언론의 미국 폭스의 사설 같은. 네. 그러면서 기자가 락카페하고 노래방을 한 바퀴 돌았더라고요. 뭐 몸부림을 치며 악을 쓴다. 네. 당시 경향은 이제 기자들의 구성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 언론이라고 구분해야 되는데 보수의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또 불탔던 데가 독자투고란이에요. 네, 무슨 내용이 나왔을지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예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게시판 수준으로 불탔더라고요. 뭐 청소년들 한심하다, 서양문화 배격하자, TV 쇼프로가 문제다. 이거는 사실 TV 쇼프로가 문제라는 얘기는 이 당시에 기억을 하는데 뭐 국이 짜도 쇼프로가 문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90년대에는 TV 쇼프로에 해외의 팝스타들이 안 나왔어요. 못 나왔죠. 못 나오기도 했지만 돈을 못 줘서 프로모션으로 나올 이유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신인급들 아니면 우리나라 TV 예능 프로, 음악 프로에서 못 만났어요. 제가 유일하게 이 당시에 TV 쇼프로에서 봤던 팝스타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요? 조르디. 조르디 저도 기억나요. 네. 그 외에 어떤 신인급들 밴드들은 저도 다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유명한 지금도 기억날 이름들은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주최 측이 공연 준비를 잘못한 탓이지 음악이 무슨 죄냐라는 의견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게시판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거는 메탈 키즈들이 등장해서 메탈 덕들. 네, 여중고생에게 잘못을 돌리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시장에서 메탈 덕들의 이미지는 똑같죠. 저 따위 인상을 하고 가끔 가장 정의로워야 할 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대의 중추가 됩니다. 네, 맞아요. 괜찮니?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 문화는 잘못 없다라고 하고 네. 사라지죠. 가죽 바지를 입고 너무 더우니까. 집에 가서 빨리 벗어야 되거든요. 가죽 바지를 입은 사람이 더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옷을 벗는 것뿐이에요. 한편 공연을 다녀온 고교생 대치동의 김예지 양의 투고가 눈에 띄어요. 대치동의 김예지 양도 투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신문에. 지금은 50살 근처 되셨겠죠? 공연을 직접 다녀왔다고 하면서 사고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는 모두가 자진해서 질서를 지켰다. 오히려 기자들이 아무한테나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켓을 흔들라고 요구하고 일부러 국민학생만 골라서 인터뷰하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그건 동일하네요. 시민의식은 성숙했고 기자들은 막 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직 공연 문화가 미정착된 나라에서 사고가 났으면 발전할 생각을 해야지 너무 해외 스타 공연에 부정적인 보도만 일삼는 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투고도 있더라고요. 정답은 여기 하나 있네요. 네. 기성세대, 즉 언론인들은 전혀 이럴 생각을 못했던 맞아요. 네,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다음 공연은 잘 준비하자는 말은 김예지 양 혼자 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해외 스타 공연 하지 문제다, 말자. 네. 학생들이 문제다. 양키가 문제다. 그렇죠. 염소 새끼가 문제다. Damn it. 네. 26일 경향신문에는 신기한 칼럼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고가 난 후에 이 TV 쇼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노래와 춤을 빼고 저 이거 기억나요. 방청객의 환호를 죽이는 등 차분한 분위기로 방송을 했나 봐요. 화만나 토토질 뭐 이런 예능 프로, 그 가요 프로가 다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나요. 잠깐. 네. 경향신문의 박성수 기자는 이 쇼 프로가 자극적인 10대의 취향을 탈피한 게 바람직했다고 하면서 10대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바로 이창호 5단과 조치훈 9단의 대국이 길어지자 중간에 중계를 끄는 것은 시청자를 무시한 것이라는 이상한 내용의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 왜냐면 박성수 기자는 바둑을 보면 자극을 받는 사람이라서 그렇잖아. 내 자극을 끈다니. 이게 퍼버트. 아니 본인이 10대 취향을 탈피한 게 바람직했다고 하면서 본인 취향 끊었다고 화를 내요. 이게 두 편의 칼럼이 아니에요. 한 편의 칼럼이에요. 아니 기사 읽기 때 이런 거 들고 와. 이거 진짜 웃겨요. 네, 그리고요. 한편 2월 23일 YMCA에서 뉴퀴즈 사건을 두고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또 상록수 컴플렉스 대회. 여기서 학부모들은 어른들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에? 너무 웃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 당시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어른들이 잘못했다. 아이들을 계도하지 못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와. 그러면서 여기서 학부모들은 청소년도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걸 왜 능력을 못 줬냐고요. 아니면 사실 그것도 헛소리인 게 10살이어도 70살이어도 구역 블락킹 안 해놓은 스탠딩 공연에서는 이런 사고를 겪을 거예요. 그렇죠. 단 한 명도 이걸 생각 못하나? 왜냐면 스탠딩 공연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스탠딩석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앞바다리로 앉아서 공연을 보라고 했대요.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어른들 탓은 아니라는 말을 감히 하는 어른들이 사는 사회는 어른들이 모두 무능한 멍청이들이라는 겁니다. 예. 어른들이 무능한 멍청이니까 3월 19일에는 청소년 180명이 모여서 내한 공연을 피고로 하는 모의법정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한 공연에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네. 그리고 3월 13일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은 뉴키즈의 충격 때문에 문화부에서 청소년 문화치료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군부 같은 짓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청소년 문화의 부재에 있었다는 걸 사회적으로 동의했다는 거죠. 청소년 문화가 부재했기 때문에 뉴키즈 온 더 블럭이 인기가 있는 거다. 그래서 문화부는 청소년 문화치료에 나섰어요. 네. 가곡과 아리아, 네? 사물놀이와 대금, 우리 가곡의 초대, 오페라, 좋은 영화 감상회 등 8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희망하는 단체는 문화부 총괄가로 전화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충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랬네요. 네. 네. 한 기사를 한 100개 정도는 본 것 같은데 네.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에디터 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 방송 한 2시간 했어도 재밌었을 거예요. 네. 참고로 두 가지 사실을 전해드리고 끝낼게요. 69년 클리프 리처드 내한 공연 때 그 왜 여성 팬들이 속옷을 던졌다는 일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이게 유명했잖아요. 네. 이게 그때 69년에 그 일화가 생기고 무슨 가수들 내한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내려졌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게 30년 넘게 계속 반복해서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뉴키즈 때도 여성 팬들이 속옷을 던졌다는 내용의 뭐 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네. 해외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나중에 이 클리프 리처드 공연을 기획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끝나고 우리가 무대 청소까지 다 했는데 안 나왔다. 속옷 같은 건 없었고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는데 어떤 기자가 그 사진을 찍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해져 내려오더라고요. 기자가 변태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었는데 한 가지만 드러내줘요. 속옷을 던지는 건 뭐가 문제지? 그렇죠. 어떤 공연에서는 존중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외국에선 그렇대요. 예. 69년에서 80년도에 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던졌으면 좀 어때가 중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던졌다고 말하려고 하지? 그리고 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 대중의 구미에 맞아서 그 거짓말이 30년 넘게 유지가 되었는가? 그렇죠. 우리가 선생하고 이야기하던 게 그겁니다. 네. 왜 그걸 믿고 싶어 했는가 사람들이. 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참고. 의외로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 공연장에서 압사 사고가 한국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자, 신기한 거 찾아왔어요, 에디터가. 네.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민주화가 되면서 공연 문화가 슬슬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공연 기획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죠. 마룻바닥 전도의 지식이니까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중에서 96년 별밤 공개방송에서도 압사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 희한하게 당시에 보도한 기록이 없어요. 96년도면은 라디오의 전성기의 끝 무렵 그리고 그중에 대장주가 별이 빛나는 밤이었던 그렇죠. 때였어요. 네. 몇 번 있었던 압사 사고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른 압사 사고는 90년대에도 수십 개의 기사들이 나요. 근데 이 별밤 공개방송 사고만 보도가 없습니다. 신기한 게 가장 유명한 미디어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도 그랬다. 네. 제가 찾은 거는 한겨레, 경향, 매경의 기사 딱 3개만 봤고요. 미디어 오늘에서 MBC 사측이 보도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노조의 발표를 보도한 기사가 있어요. 우와. 신기한 건 MBC뿐만 아니고 다른 미디어도 보도를 안 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연락을 잘 돌렸던 모양이에요. 네. 우리 한 번만 봐줘. 그때는 하는. 그게 됐나 봐요. 네. 뭐 지금도 꼭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이정현 홍보수석의 얘기만은 아니고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전화 오는 일들 많다고 하잖아요. 네. 하다가 못 막으면 삐져서 고발하고. 네. 약간 동업자 정신 같은 거였나 봐. 이게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른들이 되면 그 전에 어른들이 하던 한심한 걸 다 물려봤지? 2023년에도 그렇잖아요. 네. 똑같은 놈들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놈으로 컸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충격받은 건데, 해외 압사 사고나 네.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대 압사 사고들을 봤는데, 보통 우리가 저번에 그 일본의 사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사망자가 2자릿수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처럼 많은 사망자가 나온 거는 너무 드문 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세계사를 통틀어봐도 네. 심각한 참사입니다. 예. 이거는 확실히 현장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네. 거기가 뭐 축구 경기장도 아니었는데. 네.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될 겁니다. 네.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따라갈게요. 어떤 방식으로든. 492회 그것은 알기 싫다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이 손이상의 헛소리에 가끔 맞들릴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요즘 폼이 좋아요. 올 늦겨울에 손이상을 한 번 더 등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재밌는 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손이상이 이런 미스에 도전을 하죠. 그러면 기분 상한 분들이 나와요. 맞아요. 메일도 보내시고 항의도 하십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장난하지 마세요.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말장난하지 마세요. 실제로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있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저 신화가 부서지는 것이 왜 불쾌한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본인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평론가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493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티저 2023년 4월 8일 토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500회 공개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아직 100%는 아닌가요? 98%쯤 왔어요. 98%. 곧 알려드리죠. 윤세민 에이터하고 유승균 PD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우리나라 해 떨어지기 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